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2021년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어떤 혜택이 남아있을까요? 지난해 연말 같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변동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 2021년 2월 17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 적용 시한이 지난 연말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을 지금 시점에서 재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네요. 2021년 최신판으로 올려드리니 꼼꼼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지 말소가 허용이 되고 최소 임대기간이 경과할 시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 장기로만 등록이 되고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물론 건설 임대는 아파트도 가능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장기 일반 매입 임대입니다.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는 이제 등록이 불가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그리고 지금 등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10년 장기로 등록을 해서 10년 이상 의무 임대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이나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등록이 불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나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10년 장기로 임대 등록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제외하겠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양도세 부분의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100% 감면은 지금 등록을 해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트별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정리, 첫 번째 소득세 혜택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혜택입니다. 간략히 짚어만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택 임대소득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가 60%, 그리고 기본공제가 4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에 단기 30%, 장기 75%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장기로만 등록이 가능하기에 단기 30%는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로 등록할 경우 75%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 연 1,00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단기 30%, 장기 75%의 소득세 감면은 2022년 소득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원래 계획은 2019년 12월 말까지 적용이 되고 이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3년 연장이 되어 2022년 말까지 적용을 합니다. 이후에도 연장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등록을 하면 2023년 소득분부터는 장기 75%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어집니다.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혜택만 남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입니다.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소득세 혜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이 장기로 75%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수입 연 1,00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10년 장기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 주택은 제외가 되었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지역 주택도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 2020년 710 대책 이후에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 등록 신청한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가 710 대책 이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은 삭제가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10년 장기로 등록해서 임대 의무기간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액요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6억, 그 외 3억입니다. 임대료 5% 정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10년 장기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유지하면 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종부세 합산 배제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18년 9.13 이전에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입니다. 면적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가액 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그리고 3억 이하입니다. 2018년 9.13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적용이 됩니다. 2018년 9.13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을 장기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양도세 중과배제입니다. 양도세 중과배제도 종부세 합산 배제와 동일합니다. 2018년 9.13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은 기본세율에서 2주택은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추가 20%의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1년 6월부터는 2주택은 2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로 추가 10%씩 인상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은 앞서 보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과 동일합니다.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2018년 9.13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2018년 9.13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장기로 등록할 경우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70%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이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전체 양도 차익이 아닌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등록을 하더라도 적용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지금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오늘 강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10년 장기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대 등록의 가장 큰 이유가 양도세 혜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등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대 등록에 따른 메리트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럼에도 등록을 고민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입니다. 그리고 매년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를 줄이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다수의 오피스텔 보유자 등의 임대소득자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이렇게 축소가 됐지만 반면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그리고 과태료 내역입니다. 의무사항이 더 늘어나고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부기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중간에 임대사업자를 그만두려면 과태료가 주택당 3천만 원입니다. 보증보험까지 의무가입입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임대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거주주택 비과세 때문입니다. 지금은 10년 장기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신 대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